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적에 아주 깊고 울창한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 아저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린 오빠의 이름은 헨젤이었고 예쁜 여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어느 해 이 땅에 끔찍한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가족에게 먹일 빵 한 조각조차 구해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나무꾼 아저씨는 너무나도 깊은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숨을 쉬던 그는 마침내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엾고 어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아이들을 숲속 가장 깊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불을 피워주고 평소보다 빵 한 조각씩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그곳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테고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나무꾼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절규하듯 말했어요. 안 돼. 여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 넓고 위험한 숲속에 혼자 버려둘 수 있겠어요? 금방이라도 굶주린 들짐승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산산조각 내 버릴 거예요. 아내는 마치 남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오,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럼 우리 넷 모두가 굶어 죽어야만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당장 우리 네 식구의 관을 짤 나무판이나 깎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뜻에 동의할 때까지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을 졸랐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엾고 어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두 아이들은 새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모든 말을 또렷이 듣고 말았어요. 그레텔은 두려움과 슬픔에 북받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헨젤에게 흐느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헨젤은 작은 여동생을 부드럽게 달래듯 조용히 속삭였어요. 쉬, 그레텔아.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기필코 찾아낼 테니까. 그리고 밤이 깊어 나이든 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헨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작은 코트를 입었어요. 아래층 문을 아주 살금살금 열고 밖으로 기어나갔답니다. 숲속은 달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앞에 널려있던 하얀 조약돌들은 마치 갓 주조된 은하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헨젤은 몸을 굽혀 작은 코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조약돌을 가득 주워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그레텔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여동생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내렴. 편안히 잠들어. 선하신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헨젤은 다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답니다. 날이 밝아왔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때 새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이 게으름뱅이들아. 숲에 나무를 하러 갈 것이다. 부인은 각자에게 아침 식사용으로 작은 빵 조각 하나씩을 주며 엄하게 당부했어요. 이건 너희 점심이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다 먹지 마렴. 점심 외에는 다른 건 없을 테니까. 그레텔은 새엄마의 말을 듣고 헨젤이 주머니에 돌을 담았듯이 자신의 앞치마 밑에 빵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숲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죠. 한참을 걸어가던 중 헨젤은 잠시 멈춰서서 뒤에 있는 집을 힐끗 돌아보았고 그렇게 여러 번 되풀이했어요. 아빠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헨젤아, 뭘 그렇게 자꾸 보고 뒤처지는 거니? 정신 차리고 발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아, 아빠? 헨젤이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지붕 위에 앉아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우리 집 하얀 아기 고양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흥, 이 바보 같은 것.
그건 내 아기 고양이가 아니야. 그건 굴뚝 위에 비치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잖니. 하지만 헨젤은 사실 고양이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꾸준히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하얀 조약돌 하나씩을 길바닥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였죠. 숲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아빠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자, 얘들아, 여기다 나무 좀 많이 쌓아보렴. 너희가 춥지 않게 아빠가 따뜻한 불을 피워줄게. 헨젤과 그레텔은 부지런히 덤불과 마른 가지들을 모았고 그 양은 작은 언덕만큼이나 높이 쌓였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며 불길이 아주 높이 솟아오르자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 얘들아, 이제 불 옆에 누워서 좀 쉬고 있으렴. 우리는 숲속으로 더 들어가서 나무를 좀 베어올게. 우리가 일을 다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따뜻한 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아이들은 각자 작은 빵 조각을 꺼내 먹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꾼 도끼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아빠가 가까이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실제 도끼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그건 아빠가 말라 죽은 나무에 묶어놓은 나뭇가지 소리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앞뒤로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였던 거죠. 아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어느새 피곤함이 몰려와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마침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칠흑 같은 밤이 깊어 있었답니다. 그레텔은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어떻게 숲에서 나갈 수 있죠? 길을 잃어버렸나 봐요. 하지만 헨젤은 여동생을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위로했어요. 그레텔아,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달이 떠오르면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헨젤은 작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갓 주조된 은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들을 따라갔어요. 그 조약돌들이 어둠 속에서 아이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었고 마침내 날이 밝자마자 다시 아빠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새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헨젤과 그레텔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 개구쟁이들아, 너희는 왜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잠만 자고 있었던 거니? 우린 너희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잖아. 아빠는 아이들을 숲에 혼자 두고 온 후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오래지 않아 다시 온 나라에 심한 굶주림이 닥쳐왔고 백성들은 모두 고통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은 밤에 새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을 또다시 듣게 되었죠. 여보, 우리 집에 있던 식량이 또 다 떨어졌어요. 이제 빵 반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마저 다 떨어지면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을 보내야만 해요. 이번에는 숲속으로 훨씬 더 깊이 데려가서 다시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해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의 마음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마지막 남은 한 입의 빵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지만 새엄마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꾸짖기만 했답니다.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한 번 양보했던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고 부모님의 모든 대화를 또렷이 듣고 말았어요. 나이든 부부가 잠이 들자 헨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처럼 조약돌을 주우러 나가려고 했지만 새엄마가 문을 굳게 잠가버려서 헨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헨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여동생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 사랑하는 그레텔아. 조용히 잠들어. 선하신 하느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른 아침, 새엄마가 들어와 아이들을 잠자리에서 깨웠어요. 아이들에게 작은 빵 조각이 주어졌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했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 있던 자신의 빵을 잘게 부수었고 종종 걸음을 멈춰 서서 빵 부스러기를 길바닥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어요. 헨젤아, 왜 자꾸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거니? 아빠가 물었어요. 어서 계속 가자. 저는 지금 지붕에 앉아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집 아기 비둘기를 보고 있었어요. 헨젤이 대답했어요. 이 얼간아,
새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건 내 아기 비둘기가 아니야. 그건 굴뚝에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잖니. 하지만 헨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든 빵 부스러기를 길 위에 흘려두었답니다. 새엄마는 아이들을 숲속으로 훨씬 더 깊이 이끌었는데 그곳은 아이들이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다시 커다란 불이 피워졌고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 얘들아, 그냥 여기 앉아 있으렴. 피곤하면 좀 잠들어도 좋아.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좀 더 베어올 테니 저녁 때쯤 우리가 일을 다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정오가 되었을 때 그레텔은 자신의 빵을 모두 길에 뿌려버린 헨젤과 함께 자신의 빵 조각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녁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가엾고 외로운 아이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고 헨젤은 작은 여동생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레텔아, 조금만 기다려봐. 달이 떠오르면 우리가 뿌려놓았던 빵 부스러기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달이 뜨자 아이들은 길을 나섰지만 빵 부스러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숲과 들판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수많은 새들이 이미 그것들을 모두 쪼아 먹어버렸던 거죠. 헨젤은 그레텔에게 용기를 주듯 말했어요. 우리는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찾아도 길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다시 꼬박 하루를 걸었지만 끝없이 펼쳐진 숲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땅에 자라던 두세 개의 산딸기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아이들은 너무나 지쳐서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큰 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벌써 아빠의 집을 떠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다시 힘을 내서 걷기 시작했지만 숲은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질 뿐이었죠. 만약 도움이 곧 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굶주림과 극심한 피로로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새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아이들은 저절로 걸음을 멈추고 새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새가 노래를 마치자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고 아이들 앞에서 날아갔고 아이들은 홀린 듯 새를 따라갔어요. 마침내 새가 지붕에 살포시 내려앉은 아주 작은 집에 다다랐죠. 아이들이 그 작은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집은 온통 빵으로 지어져 있었고 맛있는 과자로 덮여 있었으며 반짝이는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실컷 먹자. 헨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야. 나는 지붕 조각을 조금 먹을 거고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봐. 분명히 아주 달콤할 거야. 헨젤은 위로 손을 뻗어 지붕 조각을 조금 떼어내 맛을 보았고 그레텔은 창문에 기대어 설탕으로 된 창문 유리를 오독오독 갉아먹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나지막하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독오독, 아삭아삭, 누가 내 작고 소중한 집을 갉아먹고 있니? 아이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람, 바람, 그저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듯 계속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헨젤은 지붕 맛이 너무나도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지붕의 큰 조각을 와삭와삭 뜯어내었고 그레텔은 둥근 창문 유리 전체를 밀어내고 앉아서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고 목발에 의지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기어 나왔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놀라 두려워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늙은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니? 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너희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아이들 둘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자신의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끌었어요. 그러자 아이들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신선한 우유와 폭신한 팬케이크, 달콤한 설탕과 상큼한 사과,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까지요. 나중에 두 개의 예쁜 작은 침대가 깨끗하고 하얀 리넨으로 정성스럽게 덮여 있었고
헨젤과 그레텔은 그 침대에 몸을 눕히며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 늙은 할머니는 그저 친절한 척했을 뿐이었어요. 사실은 마음씨 고약한 사악한 마녀였는데 숲속을 헤매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을 유혹하려고 빵으로 그 작은 집을 지었던 거였죠. 아이가 마녀의 소나귀에 들어오면 마녀는 아이를 잔인하게 죽여서 요리한 다음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이 마녀에게는 가장 큰 잔칫날이었답니다. 마녀들은 눈이 빨갛고 멀리 보지는 못했지만 굶주린 짐승처럼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번개처럼 알 수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의 집 근처에 오자마자 마녀는 사악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중얼거렸어요. 흐흐흐, 잡았다. 이제 다시는 나에게서 도망가지 못할 거야. 이른 아침, 아이들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마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마녀는 두 아이가 토실토실한 빨간 볼을 하고 예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음산하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맛있고 귀여운 한 입이 되겠는걸. 그러고 나서 마녀는 주름지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헨젤을 붙잡아 작은 우리 안으로 거칠게 끌고 가 빗장이 걸린 문으로 가두었답니다. 헨젤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녀는 그레텔에게 가서 아이가 깰 때까지 마구 흔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일어나라, 이 게으른 뱅이. 어서 빨리 가서 물 좀 길어와. 그리고 내 오빠에게 맛있는 걸 좀 만들어서 먹여. 쟤는 밖에 있는 우리에 갇혀 있고 살을 찌워서 통통하게 만들어야 해. 살이 통통하게 찌면 내가 잡아먹을 거거든. 그레텔은 너무나도 슬픔에 북받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아이는 사악하고 잔인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불쌍한 헨젤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되었지만 그레텔은 게 껍데기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작은 우리로 살금살금 기어와서 간사하게 소리쳤어요. 헨젤, 손가락을 길게 내밀어봐. 내가 곧 살이 찔지 살짝 만져봐야겠어. 하지만 헨젤은 영리하게도 마녀에게 가늘고 작은 뼈다귀를 내밀었고 눈이 침침하고 흐릿했던 늙은 마녀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착각했어요. 마녀는 헨젤이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않는지 놀라워했답니다. 4주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헨젤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어요. 마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극도의 조급함에 사로잡혀 격렬하게 소리쳤어요. 야, 그레텔. 마녀가 소녀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빨리 움직여서 물 좀 가져와. 헨젤이 살이 찌든 마르든 내일은 반드시 죽여서 요리할 거다. 아, 불쌍하고 가엾은 작은 여동생은 물을 길어와야 했을 때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는지요. 그레텔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줄줄 흘러내렸답니다. 선하신 하느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레텔이 간절하게 소리쳤어요. 만약 숲속에 굶주린 들짐승들이 차라리 저희를 잡아먹었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었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늙은 마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딴 건 아무 도움도 안 될 뿐이야. 이른 아침 그레텔은 나가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만 했어요. 우리는 먼저 빵을 구울 거야. 늙은 마녀가 사악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오븐을 아주 뜨겁게 데워놓고 반죽도 다 해놓았지. 마녀는 불쌍하고 겁에 질린 그레텔을 오븐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는데 오븐에서는 이미 뜨거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어 들어가 봐. 마녀가 섬뜩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뜨겁게 데워졌는지 확인해봐. 그래야 우리가 맛있는 빵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지.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븐 문을 닫고 아이를 그 안에서 산채로 구워서 자신도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레텔은 마녀의 사악한 속셈을 눈치채고 영리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이 바보 같은 거. 늙은 마녀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문은 충분히 크잖니. 자, 봐.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마녀는 기어 올라가 오븐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답니다. 그러자 그레텔은 재빨리 마녀를 힘껏 밀어 오븐 깊숙이 밀어 넣었고 쇠로 된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굳게 걸어버렸어요. 오. 그러자 마녀는 끔찍하고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지만 그레텔은 번개처럼 달려나갔고 사악하고 잔인했던 마녀는 비참하게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레텔은 번개 같은 속도로 헨젤에게 달려가 작은 우리문을 황급히 열고 기쁨에 차서 소리쳤어요. 헨젤, 우리 살았어요. 늙고 사악한 마녀가 죽었어요. 그러자 헨젤은 문이 활짝 열린 새장에서 새가 자유롭게 뛰쳐나오듯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춤추고 감격스럽게 입을 맞추었는지 몰라요. 마녀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은 마녀의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집 안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눈부신 진주와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 찬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것들은 조약돌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아름다워요. 헨젤이 말하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보석을 꽉꽉 채워 넣었고 그레텔도 기쁨에 차서 말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앞치마 가득 보석을 채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해. 헨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녀의 음침한 숲을 벗어나야 해.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커다란 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이 물을 건널 수 없어요. 헨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널빤지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도 다니지 않는데요. 그레텔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기 하얀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어요. 내가 부탁하면 우리를 건너게 해줄 거예요. 그러자 그레텔이 귀엽게 노래하듯 크게 외쳤어요. 아기 오리야, 귀여운 아기 오리야, 우리를 보고 있니? 헨젤과 그레텔이 너를 애타게 기다려. 여기엔 건널 널빤지도 다리도 보이질 않으니 내 하얗고 고운 등에 우리를 태워 건너게 해줘. 오리가 아이들에게로 헤엄쳐왔고 헨젤은 조심스럽게 오리 등에 올라타 여동생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그레텔이 대답했어요. 그럼 아기 오리가 너무나도 무거울 거야. 오리가 우리를 한 명씩 차례대로 건너게 해줘야 해. 착하고 친절한 아기 오리는 그레텔의 말대로 해 주었고 아이들이 무사히 물을 건너 잠시 걸었을 때 숲은 점점 더 익숙하고 정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멀리서 자신들의 아빠의 집이 아련하게 보였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기쁨에 차서 뛰기 시작했고 집의 거실로 달려 들어가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겼어요.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온 후 단 1시간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었지만 새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비우자 눈부신 진주와 값비싼 보석들이 방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헨젤은 주머니에서 한 움큼씩 보석을 꺼내 아이들의 보석에 더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말끔히 사라졌고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살았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저기 생쥐 한 마리가 총총 달아나네요. 누가 그 생쥐를 용감하게 잡으면 그 생쥐로 아주 크고 따뜻한 털모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